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잘 죽는 것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제목은 우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의 행복한 죽을 권리라는 것으로 한번 지어봤습니다. 이제 조력 존엄사법, 한국법으로 안락사법이 발의돼 가지고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제 입장에서는 걸음마도 떼보지 못한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 신념 중에 하나는 금기가 많은 사회는 좀 건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말하려는 것은 금기 시대였거나 혹은 아직 아예 생각하지도 못했다. 우리 사회가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음이 아픈 분들에 대한 안락사야. 우리나라 옛말에 아니 사지육신 멀쩡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있죠. 근데 딱 그것만 봐도 옛날 말이라는 게 딱 느껴지죠. 왜냐하면 사지육신 멀쩡하다는 거는 우리가 볼 때 육체죠, 그죠? 딱 육체로만 한정지어지는 말이잖아요. 거기에는 정신적인 배려나 마음, 정서, 그 다음에 환경적 요인 이런 거는 전혀 생각지 않고 사지육신 멀쩡해가지고 저 따위로 산다. 그리고 그 사람의 가정 환경이라든지 국가적 배경이라든지 심리적 상황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배려되지 않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미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제 또 눈에 보이는 것을 가장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만큼 눈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남한테 설득하기도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형체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은 상대의 마음의 상태를 파악하기 힘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정신적 노동이라는 말도 제가 알기로는 80년대까지는 거의 생각도 안 했고요. 90년대 중반쯤 돼가지고 이렇게 정신노동, 노동 하면서 최근에야 이제 콜센터 전화하시는 분들,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 우리가 전화하다 보면 안내가 말이 나오죠. 누군가의 가족이니까 가족처럼 대해주세요. 녹음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이것도 일종의 이제 정신적 고통으로 보니까 그제야 이제 좀 뒤늦게 발현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전에는 정신적 노동은 노동으로 인정 안 받았죠. 가사 노동은 어때요? 예전 어른들 하는 소리가 여자들 놀면서 어쩌고 밥뚜껑 소뚜껑 문제이나 해라 그런 식의 이게 굉장히 미개한 거예요. 지금도 안락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적 고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조금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잖아요. 우리 안락사법 이러면 늘 입에 달고 다니는 게 대상에 이제 말기암 환자, 고통이 극심한 말기암 환자는 마약을 놔도 되고 어쩌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조금 안락사라든지 이런 거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디그니타스를 비롯한 이런 단체들이 전체적으로 크게 두는 그 비중을 굉장히 크게 두는 게 뭐냐면 위험한 자살의 방지죠. 그 분명히 있습니다. 보시면 다 나올 겁니다. 위험한 자살의 방지. 실패 확률도 높고 실패했을 때 그 트라우마, 그 다음에 한국 사회 같이 남의 이야기 좋아하는 사회 같은 경우 자살 시도에다가 실패해 보세요. 사회적으로 그냥 함몰됩니다. 예. 그런 부분 위험한 자살 예방을 말하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자살률 1위가 정신적 고통이죠. 예, 자살 혹은 자살 시도의 다수는 정신과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신과적 문제에 대해서는 안락사 우리나라가 지금 발의한 조력 존엄사법에 과연 들어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은 좀 해봐야 되겠죠, 그죠? 제가 볼 때는 전혀 안 다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락사가 조금 되게 합법화된지 역사가 그래도 좀 깊은 나라인 네덜란드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네덜란드의 오렐리아 이 여성은 당시 29세입니다. 여성이 이제 지속적으로 우울하고 불안하고 뭔가 이게 망상이 생기고 그에 따르니까 이제 절도도 하고 방화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고 나서 할 때는 자기가 무서워서 했는데 하고 나서는 그 죄책감도 엄청 또 무겁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런 고통을 누구에게 얘기를 할 거면 어떻게 검사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폭력성도 이렇게 느끼고 하니까 안락사를 신청하고 29세의 나이에 우리나라 말로 사지육신 멀쩡한데도 안락사 신청을 했고 허가가 났잖아요. 그리고 뭐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했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사지육신 멀쩡한 데라 딱 한정 지어버리면 이분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따지다 보면 뭐 우리나라에는 이런 사람 없을 것 같습니까? 이게 물론 이 정신과적 문제도 신체적 고통 때문에 아파서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역순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몸이 그 정신적 고통이 아파가지고 뭐 자해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신체적으로 또 아픔이 올 수도, 그 역순, 그러니까 가역 반응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한 자살 시도는 이게 그 원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위험한 자살 예방의 차원에서도 쌍방 고려돼야 된다는 것이. 지금은 약간 절름발이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그 발의하신 분들, 그리고 노력하신 분들을, 노력을 제가 뭐 폄하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왜 정신적 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합니까? 그만큼 힘들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정신적 고통으로 안락사 신청한다는 것도 한 번쯤은 지금은 고려가 아니고 저는 제 입장은 뭐 받아들여야 되고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지금 이런 말을 뭐 이런 방구라도 지금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발의되고 뭐 했으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도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안락사는 정신적 고통 또한 고려돼야 하며, 이에 따른 논의는 한국에서는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그만큼 발전된 사회라면 안락사 또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환우들에 대한 배려를 꼭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생각이 어떻는지 모르겠고요. 혹시나 저와 관련되거나 뭐 구독하신 분들이나 블로그를 통해서 보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법안 발의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조금 미칠 수 있는 분이라 생각하신다면 이런 정신적 고통을 앓고 있는 환우들에 대한 안락사도 분명히 조금 언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